파일 베이스를 Nuxt.js에서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파일 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uxt.js에서는 configure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 세팅즈에 가면 우리가 이전에 생성했던 My Web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configure 누르면 이 Nuxt.js 앱 설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온 결과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이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npm install 이용해서 지금 현재 Nuxt.js가 돌아가는 폴더에 파일 베이스도 깔려야 되고 Nuxt.js 밑에 파일 베이스가 또 깔려야 됩니다. 자, 그게 다 깔린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임포트를 파일 베이스로 해주는데, 자, 파일 베이스에 앱을 먼저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일 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파일 베이스의 여러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만 쓸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 베이스를 들어가면 initialize 앱이 있습니다. 이 initialize 앱 이용해 가지고 파일 베이스의 configure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docker 파일 베이스 .view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해주는데 현재 플러그인스 밑에 Firebase DB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 물결 무늬는 파일베이스는 Nuxt.js는 지금 웹팩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생성하고 관리하고 이제 인스톨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Nuxt.js는 이 폴더 구조를 자신이 알아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Nuxt.js가 만들기 때문에 생성되는 시점에는 이 폴더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웹팩이 만들어주는 이 폴더 구조가 있는데 그 폴더 구조에 루트에 해당되는 걸 물결로 표시를 합니다. 물결 표시해서 그 밑에 플러그인스가 있고 그 밑에 파일베이스 DB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폴더 구조에서도 플러그인이 여기에 있고 여기 파일베이스 DB.js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모양하고 이제 여기는 똑같은데 요 앞에가 다릅니다. 요 앞에, 요 앞부분은 웹팩 이용해서 생성을 한 루트에 해당되는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파일 베이스에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뭐 임포트 돼 가지고 막 초기화가 될 건데 이 파일 베이스는 초기화를 여러 번 하면 에러가 생기니까 초기화가 여러 개 번 되지 않도록 이제 이 파일 베이스가 생성한 앱의 개수를 헤아려야 됩니다. 랭스를 봐서 얘가 0인 경우에만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파일베이스 앱이 0이라는 건 초기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초기화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초기화가 다 됐으면 파일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얘를 이제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export default를 해줍니다. 하나만 있으니까 export default를 해준 거고 여러 개 있으면 export 생략하고 얘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또 변수에 담아서 묶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 파일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엑스포트해서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해서 그러니까 파일 베이스 db를 이제 받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바스크립트로부터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임포트해서 초기화해 줍니다. 해줘서 이제 export, deport해서 뭔가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외부라는 건 이 템플릿이죠. 템플릿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개선된 결과가 이제 문제가 없는지, 자, 우리가 엑스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add file base real time database. 뭐 원래 이름대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Firebase Realtime DB를 우리가 도캐 파일 베이스 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추가해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봅니다. 자, 업데이트해서도 이 서버에서도 이제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디버깅이 참 어렵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가게 되면 디버깅이 어렵기 때문에 GitHub 쪽에 업로드를 하고 빌딩이 된 다음에 현재까지 이 코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코드 개발은 뭐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도 이제 빌딩 중이고요. 그 빌딩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 웹페이지 쪽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업데이트 되진 않았네요. 자, 빌딩 되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번 석세스 됐습니다. 리프레시 하게 되면 자, 강량이 파일 베이스라는 항목이 생기고 여기 들어갔을 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제 좀 뽑아내야 되는데, 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접근하는 부분이고, 자, 이 접근된 데이터는, 이 파일 베이스는 외부에 접근하기 위한 코드를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운티드가 됐을 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싱글 페이지가 잘 로딩이 됐을 때, 그때 파일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외부 서버에 있기 때문에 async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동기 함수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콜백을 등록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데이터 받을 수 있도록 요 코드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FB에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강아지에 대한 부분하고 고양이에 대한 부분 그냥 독네임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네임즈하고 그 다음에 캣네임즈 얘를 어레이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네임즈하고 캣네임즈를
이제 우리 코드가 이제 업로드 됐을 때 마운트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운티드 해서 얘도 이제 함수니까 마운티드 해서 여기서 이제 코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우리 코드에서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갖고 와서 이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파일 베이스에 이제 접근하기 위한 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파일 베이스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 갖고 온 함수가 이제 get도 있고 뭐 once도 있고 on도 있습니다. 하면 이제 파일 베이스에 여러 헬프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 헬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읽기 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코드는 여기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 볼 건데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읽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다 읽고 오는데 요 get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읽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면 파일 베이스 서버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읽어 오는 거고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로컬 캐시가 있으니까 그 캐시에서 정보를 그냥 갖고 온다는 겁니다.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로컬에라도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 온다는 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처럼 우리가 코드 접근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자, 파일베이스 DB에 보면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접근합니다. 요 레퍼런스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접근할 건가 하는 건데 우리 파일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점은 이제 cat가 있고 독즈가 있잖아요. cat하고 독즈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cat부터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읽어 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읽을 부분은 catch 밑에 names가 있죠. names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child라는 함수로 접근합니다. 자, names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읽어 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 오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get을 해줍니다. get을 해주는데 요 get 할 때 이제 then 이용해 가지고 내 필요한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콜백 함수는 arrow 펑션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스냅샷이라는 인수로 이제 받아서 arrow 펑션은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콜백을 이제 정의를 하면 되고 요 콜백 밑에 if문 써가지고 자 스냅샷이 들어왔는데 얘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야 됩니다. exist를 눌러서 값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독네임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네임에 푸시를 그냥 합니다. 자, 푸시 하는데 요 스냅샷에 밸류가 있으니까 요 밸류를 푸시를 이제 해주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catch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는 에러 펑션으로 얘 콜백이니까 데이터를 catname에 이제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독재도 요 네임에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담게 됩니다. 데이터를
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동네임에 담으면 안 되겠네요. 캣네임즈에 담고 밑에는 동네임에 이제 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마운티드 쪽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DB 접근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정보를 이제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한 처리를 또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지금 업데이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코드 보면 도켓 네임즈 만든 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칼럼을 우리도 한번 만들고 그 칼럼 밑에 그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칼럼 밑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섹션 칼럼, 섹션 디비전으로 갔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섹션도 칼럼즈가 있고 여기에 또 디비전으로 갔고요. 또 디비전은 칼럼으로 지금 만들었죠. 이 칼럼은 우리 도켓 두 개를 이제 만들 거니까 칼럼 두 개 만들었고 독부터 가볼까요? 자, 테이블로 가는데 이 테이블의 속성은 이전하고 이제 똑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헤더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강아지 이름이라는 거 하나만 우리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ody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회기를 한번 해 볼 건데 자, 이쪽에 tbody 여기에 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이 v4 이용해 가지고 루프를 돌릴 때 테이블 로 밑에 이제 데이터를 써줄 건데 이게 이제 v4 쪽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키 값을 꼭 써줘야 되니까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게 좋아요. 자, 템플릿 기반으로 해가지고 v4를 우리가 돌릴 건데 자, 포지션 하고 지난번에 in이죠, in. 그 다음에 지금 동네임즈로 얘를 이제 돌릴 겁니다. 자, 돌려서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v4가 있기 때문에 이 v4에 대한 키 값은 tr 쪽에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키 값을 꼭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자, qs 써주고 그 다음에 td 자, 동네임즈에 자, pos-1만큼 이제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건 이제 없는데 어디가 이제 문제인지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독자고 네임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접근은 룰즈에서 이제 접근은 제대로 되는 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루추루 잘 되는 거 이제 확인했고요.
자, 요게 이쪽에 가서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캔네임즈 정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쓸 때 그 this를 썼어야 되는데 얘를 쓰지 않았었네요. 자,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 도움 받으면 우리가 정보를 잘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얻어진 게 바로 얘가 나와버렸네요. 지금 네임은 우리가 여기 저장한 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저장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로 했잖아요. 배열로 하니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 배열로 그냥 넘어와 버리네요. 그러니까 배열로 이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여기 푸시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우리 네임즈는 리스트인 게 이제 확실하니까 얘를 그냥 채워버리면 이제 끝이 났었네요. 그러니까 굳이 푸시할 필요 없었고 그럼 얘도 초기화를 그냥 널로 하면 됐네요. 굳이 이제 푸시하기 위한 배열 표현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레이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럼 동네임이 오게 되면 얘는 리스트니까 지금 데이터의 그 순서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 랭스로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됐죠. 접근해서 다시 한번 뽑아내면 자, 여기 돌 때 지금 여기 또 랭스라고 하니까 좀 문제라서 자, 얘를 널로 하면 또 문제네요. 널로 하면 랭스 접근 자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배열인 경우에만 랭스가 통하는데 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통하지 않죠. 코드를 또 조금 바꿨습니다. 보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넘어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을 옆에도 가서 여기다가도 이제 써주는데 이번에는 쓸 때 캔네임에 이제 적는 거죠. 캔네임에 여기도 캔네임에 적어줍니다. 캔네임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 이름이 계속 넘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고양이 이름이라고 해야겠네요. 고양이 이름. 자, 여기 이제 개발자 모드는 이제 닫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 고양이 이름 했고, 우리 강냥이 이름에서도 뭐 비슷한 모양으로 갔으니까 여기도 비슷한 모양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4 해서 또 어떤 고양이 이름이 있을까요? 자, 강아지 이름에는 추가를 해볼까요? 예, 하지 말고 강아지 이름에 4번으로 한번 추가합니다. 강아지 이름에 노나 이렇게 계속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5번으로 멍멍이 6번으로
바두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제 7개가 되겠죠. 7개가 되는 거고, 자, 여기 7이라고 해서 7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 리프레시를 하면 이제 파일베이스 DB에 그 업데이트된 결과를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이 get은 그냥 한 번만 이거 읽어오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오는데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데이터를 읽을 때 get 말고 이제 on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on을 쓰는 걸 보면 여기 on을 써서 데이터 읽기, 그럼 on 써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on을 쓰게 되면 접근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접근하는 게 약간 다른데 그 온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온도. 자, 우리가 데이터 접근해서 이제 쓰는 게 지금 get도 한번 쓰긴 했는데 get을 요것도 우리가 메서드로 저장해 놓고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et fb db 그 다음에 ref의 name 그래서 자, 여기 메서드 그냥 이름만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자, 그런 다음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거 입력인수를 이렇게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ref name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장할 데이터는 또 데이터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한 정보 추적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걸 이제 함수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마운티드에 갔을 때 요걸 이제 조금 바꿀 수 있겠죠. fdb 지금 get fdb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인데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catch 있었고 this.docnames 여기 이름도 names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자, names라고 바꿔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독주로 바꿔서도 한번 읽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메서드에 접근하려면 그러니까 this가 있어야 되니까 this 해서 다시 접근할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좀 문제 모양이네요. 자, 레퍼런스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넘겨줘서는 좀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서 자,
지금 콜팩 쪽에 그 데이터를 넣긴 하는데 얘가 이제 레퍼런스로 넘어간 건 아니라서 저장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아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할 때 우리 이 품을 써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요 네임이 cat라고 하면 자, this.getNames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독주라고 하면 독에 저장을 하도록 코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수를 했는데, 자, on으로 한번 얘를 바꾸고 싶어서 우리 새롭게 함수를 한번 정의한 겁니다. 이번에 데이터 갖고 올 때 개수로 하지 않고 on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n은 지금 바뀌는 내용을 추적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제 그 바뀌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get이 아니고 on이 들어가야 됩니다. on이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 접근이 좀 달라요. on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 value를 추적한다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콜백을 이제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n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on은 이 리스너를 이제 달고 있다가 이 기능이 이제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호출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get은 말 그대로 한 번만 이제 읽어오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읽어오는 거고요. 이 get 함수는 얘가 비슷한 게 once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그냥 온라인에서 정보를 한 번만 읽어오는 겁니다. 얘는 오프라인까지 확인해서 데이터 연결이 끊겼더라도 일단은 DB를 읽어오기 위해서 써주는 거고 여기 있는 on 함수는 리스너 이용해 가지고 일단 DB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살짝 좀 바꿔보면 우리가 this.on 에서 catch도 한번 읽고 on에서 이제 독주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그래서 이쪽에 고양이 이름도 한번 아까 검색했으니까 루나, 루시 뭐 이런 게 있네요. 루나, 루시 자, 여기 추가해서 이제 4번 루나 5번에서 루시 전체 개수는 이제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루나 루시가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제 온리스너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 그대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 때문에 이 파일베이스가 기능은 부실합니다. 관계형 DB는 아니니까 그냥 제이슨처럼만 이제 사용하니까 기능은 부실한데 이 부실한 기능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또 강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실행한 결과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add the function
또 리딩 Firebase DB 얘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우리 기능이 잘 추가가 된 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DB 쪽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능적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낮추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제 가볍지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센서 정보를 모은다거나 하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간단할수록 다루기가 쉬워요. 또 복잡한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이 기능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세스 되니까 지금 Firebase DB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 돼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